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주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다행스럽게도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테슬라는 조금 안타깝지만 3.5% 하락하면서 33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횡보한 만큼 대다수의 기업들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 데에는 리퍼블리컨을 대상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과격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리퍼블리컨을 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었기에 비록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지금까지 정치적이긴 했지만 분명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비판적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이제 그마저도 읽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심리가 주가에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옵션 세력들이 잡아놓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곤 합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가 밤에 미리 공유드렸다시피 350달러에 콜옵션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350에서 355달러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 반대로 330달러에서 335달러의 영역이 풀옵션으로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그 덕분에 잠시 주가는 330달러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330달러를 회복하면서 332에 마감을 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종가로서 테슬라는 332달러에 마감하긴 했지만 프리장에서 테슬라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330달러가 깨질랑 말랑 아슬아슬한 상태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또 세력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가입니다. 이것은 바로 6월 5일 오전 기준으로 잡힌 세력들의 포지션으로 여전히 330달러의 위치에 이렇게 풀옵션 게마가 집중되어 있어 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세력들이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는가 보다 세력들의 포지션 세팅 흐름입니다. 이것은 어젯밤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세력들의 포지션이 어디 쪽으로 늘었고 어디 쪽으로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잘 보시면은 여기 350달러에서 400달러에 잡혀 있었던 콜옵션들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반대로 335달러에서 300달러까지의 풀옵션 게마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인 6월 5일 오전 기준으로 330달러의 위치에 여전히 풀옵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이미 기존 330달러에서 풀옵션 게마가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추가로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330달러 아래의 위치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가로 더 하락할 확률을 해칭하는 세력들이 높게 보고 베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이제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하는 것은 적어도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다음 주인 6월 12일날 로보택시의 런칭이 예상되어 있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날짜에 맞춰서 세력들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칭을 해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다시 기회가 온다는 내용에서 자세하게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려 놨으니 혹시라도 꾸준히 숙지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라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옵션을 바라봤으니 이제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잡음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하는 밸류에이션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이 바이앤홀드를 꾸준히 하고 있는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럴 때야말로 초집중을 해서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다시 테슬라가 적정주가 혹은 저평가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가 저평가인지 안다라면은 제가 과거 3월달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저렴하게 또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투자에 관심을 갖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그 반대로 해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는 쉬지 않고 매일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할 때가 아니라 적어도 지난 3월달 때처럼 확실한 기회가 온다면은 놓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도 혹여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아직 완전히 저렴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한때 370달러까지 갔었던 테슬라가 332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적정주가 근처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프라이스 OCF 관점에서 81.03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다시 말하자면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81배의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년에 걸쳐서 테슬라는
평균 73배에 평가돼서 거래되어 왔으니 엄밀히 말하자면은 테슬라는 지금 여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2025년의 실적을 빗대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2025년에 주당 영업현금 흐름은 약 3.86달러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9%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이 빗댄다면은 지금 테슬라는 적정 주가에서 고평가에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시장이 2020년에 예상되고 있는 주당 영업현금 흐름인 4.76달러를 기준으로 73배를 준다면은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적정 주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5년을 기준으로 아직은 적정 주가는 아니지만 또 26년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적정 주가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테슬라의 리스크를 어떻게 가늠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조금 더 투자함에 있어서 안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멤버십들 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인 섹터별 수급 현황을 참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지켜보았던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가 370달러 쓸 때부터 이상하게 테슬라가 여기 가장 강함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모멘텀과 힘이 약해지는 약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가장 약함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혹은 멤버십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테슬라를 추매하지 않는 구간은 바로 가장 강함이고, 제가 테슬라를 추매하는 구간은 여기 가장 약함일 때입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모멘텀과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가장 강함을 가리킬 때이고요. 가장 강함에서 이제 약함으로 가는 것은 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저는 가장 강함일 때는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함일 때는 반대로 모멘텀과 힘이 가장 약한 만큼 주가가 매우 약하고, 가장 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은 강함 혹은 가장 강함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과 힘이 가장 약함일 때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라는 이벤트를 다음 주 예정으로 앞두고 있지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달러와 일론 머스크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은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해칭으로써 포지션을 잡는지, 그리고 로보택시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여기 갭을 채우러 가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이앤홀드 입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꾸준히 바이앤홀드를 해왔기 때문에 상승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저평가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기다려오면서 비축해왔던 현금을 또 나의 그릇만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꾸준히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짚어나가면서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가늠하고 갭과 같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섹터별 수급 현황을 통해서 언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등 최대한 많은 근거를 기반으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수를 한다면은 멤버십 분들께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